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국민의힘을 그래서 완전히 새로 바꿔놓겠다 그랬는데 불과 한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혁신위원장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망 직전 코마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제 본인이 의사 출신이니까 이 코마 의식불명이라는 뜻이죠.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사망 직전이다. 국민의힘은 코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내가 살려내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따져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아마 두 사람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 인적 청산 두 명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본인 이야기로는 최소한 두 명에 대한 인적 청산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누굽니까? 두 명 인적 청산, 탈당에 준하는 인적 청산을 얘기했다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본인 입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쭉 전개되어 온 걸로 봤을 때 두 사람은 권영세, 권성동, 쌍권 두 사람입니다. 권영세 대선 당시 비대위원장, 권성동 대선 당시 원내대표. 두 사람이 아무튼 김문수, 한덕수 이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그 볼썽사나운 일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탈당에 준하는 인적 청산 이것을 송언석 현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하나하고 혁신위원회 구성하는 혁신위원들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두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당혹스럽다라는 1차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전격적인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보다시피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이게 얼마나 썩은 고름이 돼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당대표 선언 그 후보에 올라 있느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조경태 육선 의원이죠. 당내 최다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선거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얼굴이 있으니 그 사람이 나경원 의원. 뭐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장동혁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인물이죠.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가타부타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 때 미래전략기획관을 맡았던 장성민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장성민 전 의원은 DJ 전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한 20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 제가 7명 거론을 했는데 7명 중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에 맞설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출마를 이미 공식화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육선 중진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제 이런 말로 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조경태 두 사람을 보면은 이 보수 결집을 위한 투쟁 메시지를 강하게 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대선 패배 책임론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육선 의원은 원래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언제든지 한동훈 전 대표 편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할 경우에 조경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무관하게 이제 독자 행동에 나서는 거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적당한 타이밍을 두고 뭐 역할 분담을 한 것은 또 아닌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또 이번 당대표 뭐 전당대회 때 아마 기회만 주어지면은 당 중진으로서 그 기회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어떤 정치적 그 의지가 대단한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가 있느냐, 좀 너무한다. 심지어는 그 물만 보면 오리는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나경원 의원이 꼭 물만 보면 뛰어드는 오리 같다. 참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이분은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 아주 그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아주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은 원래는 한동훈 계파로 속한, 그래서 원조 친한으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원래 김문수 후보가 그 당무 전권을 가진 대통령 후보로서 사무총장에 그때 임명을 했었는데 그 사무총장을 고사를 한 적이 있죠. 아무튼 장동혁 출마를 하면은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텐데, 장동혁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 독자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역할 분담이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 출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달라. 이건 출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출마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작년 7월에 있었던 그 63%의 지지율로 뭐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대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때의 그 결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수도권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당내 갈등도 지금 있는데, 그러한 이중 부담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전 의원, 김대중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분인데요.
TV조선에서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 종편 출범 초기에 아무튼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그 뉴스 진행 앵커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 선국 후 당,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이 당이다. 그 다음에 선당 후사, 당이 먼저고 그 다음 나 개인이 그 나중이다. 그래서 선국 후 당, 선당 후사, 이 8글자를 내걸고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계파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의 설계도를 새로 짜야 하는 리셋 컴퓨터 용어죠. 이전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을 리셋한다고 그러는데 리셋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전국의 정당, 수도권 정당, 2030 청년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